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또 1월 달이 왜 상승 사이클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상승 사이클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논리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 상황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인지 좀 어느 정도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을 좀 이제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2월 달에서 3월 달에 다가올 락업 해제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솔라나만 해도 오늘 새벽에 거의 180만 개 가량이 풀리거든요. 락업 해제가 돼가지고 200억치의 물량이 풀리는데 2023년 스케줄대로라면 2200만 개가 풀리게 됩니다. 당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대마다 조금씩 락업 해제가 되면서 이 정도 물량이 풀리게 되고, 알라메다 리서치가 또 이제 파산을 했는데 솔라나는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근데 솔라나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재판에서 진다면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 채권자들의 자금을 위해 보유 코인을 매각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매각 자체를 당장에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퍼드로 작용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마운트 곡수 물량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것도 어쨌든 채권자들 이제 투자자들 이제 좀 보호를 해주려고 이 물량들을 팔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법원 판결이 났었는데, 일단은 엄청난 양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쨌든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에 매도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만약에 샘 포그리의 그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또 이제 매도 가능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이제 DYDX 탈중앙화 거래소의 근본이 되고 떠오르는 신흥 강자죠. 그리고 옵티미즘 레이어 2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그 저희가 또 이제 자주 접했던 가상세계 그 메타버스 속에서 이제 거버넌스 토큰, 그리고 땅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좀 근본이 되는 코인이면서, 또 AP 코인도 최근에 BAYC 같은 또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격이, 바닥 가격이 뭐냐면 최저 가격을 말합니다. 최저 가격이 일단 플로우 프라이스인데, 지금 현재 이거 그 디지털 쪼가리가 1억 2천만 원씩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풀 수는 없어요. 어쨌든 시장이 이 가격을 맞춰주고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 가격이 왜 맞춰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AP 코인이 최근에 높은 이율의 스테이킹 보상량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코인도 거의 2천억 가량이 3월 달인가 2월 달에 풀립니다. 그리고 옵티미즘도 거의 2천억 가량이 풀려요. DYDX는 지금 풀려 있는,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한 시가총액의 120%가 풀립니다. 거의 한 1200억 정도가 풀리는 거죠. 어쨌든 2월달 이후부터는 알트코인 시장만 보더라도 NFT 그 덱스, 다오 여러 가지 웹3의 기반이 되는 좀 진짜 핫한 테마로 분류되는 코인들의 락업 해제 물량들이 많이 풀려요. 그렇게 되면 이쪽 근본이 되는 코인들이 가격을 하락을 하면 다른 메이저 코인이든 알트코인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운트 곡스 해킹 물량,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이제 돌려주라는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비트코인만 13만 7천 개예요. 엄청난 양의 물량입니다. 13만 7천 개. 비트코인 캐시는 이때 또 이제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할 때 비트코인 캐시를 덤으로 받아가지고 공짜 물량이 비트코인 캐시도 같이 이제 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하면 엄청난 많은 양은 아닌데 100분의 1 정도인데, 어쨌든 근데 긍정적인 건 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마운트 곡스 물량이 3월 1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진짜 우연의 일치처럼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게 3월 10일로 변경이 됐어요. 1월 10일이었으면 이때부터 덤핑을 했으면 코인 시장의 상승 사이클을 좀 이제 볼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딱 진짜 기가 막히게 2월, 3월 달에 이제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하락장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마 단기적으로 이 비트코인 세력들, 이더리움 세력들이
호재성으로 이제 재료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어쨌든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작년에 8월 달에 머지 업그레이드를 했죠. 머지 전환을 해서 기존의 포우 방식에서 이더리움이 포스 방식으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성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더리움은 덤핑을 했죠. 사실 포스 전환이 굉장히 하락장이나 악재인데 그것도 있겠지만 미리 선반영 돼가지고 올려놓고서 이제 덤핑을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덤핑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마운트 곡수 물량도 3월 10일이고 길게 보자면 상승 사이클을 이제 2월 달까지도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일단 타이트하게 1월 달로만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300만 개 이상이 풀리게 됩니다. 사실 풀려가지고 매도가 되는 건 아니고 머지 전환으로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포스 방식으로 스테이킹이 가능했는데 언스테이킹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킹만 가능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락업이 된 겁니다. 락업이 된 게 이더리움 물량만 300만 개 이상이 넘습니다. 3조 가까이 되는데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언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언스테이킹이 된다는 건 락업 해제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물량이 풀려가지고 그 기간 동안 스테이킹 받은 물량이랑 원금이죠. 스테이킹한 물량까지도 이제 덤핑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3월 예정인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진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락업 되는 이더리움 물량도 3월이고 마운트 곡수 비트코인 물량도 3월 10일로 미뤄졌고 일단 알트코인들은 특정 알트코인은 2월 10일부터 풀리는 것들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샌드박스도 3월로 알고 있고 옵티미즘은 6월이긴 한데 여러가지 알트코인 락업 해제 물량들이 2, 3월부터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풀리는데 최근에 무죄 주장을 하던 뽀글이가 그 재판 영향에 따라서 그 리플이 좀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왜냐면 알라메다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거의 3,860만 개 가량이 되고 알라메다 리서치의 본체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의 본체는 알라메다입니다. 어쨌든 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2, 3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부터는 진짜로 시장에 순 매도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을 올리는 건 선물 매수로 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어쨌든 선물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매수봇을 돌리면서 가격들을 올리는 건데 시장에 나올 만한 현물 매도량이 이렇게 많다는 건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마지막 상승 사이클을 만들고 난 뒤에 시장을 완전히 그냥 잠재울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잠재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 상승 사이클 이후에 진짜로 막말로 1년 동안 잠재울 수도 있어요. 잠재운다는 게 거래량이 지금처럼 없으면서 최근에 그나마 솔라나 코인이 선물 거래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코인들이 순환 펌핑이 좀 됐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든 거죠. 변동성은 없는데 거래량도 없고 어쨌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올해는 대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에 코인 시장뿐만 아니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담보물이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었던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데 채무 불이행자도 늘어나고 결국에 예대금리 마진으로 차익을 내죠. 은행은.
은행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예금, 대다수의 예금, 그 자기 자본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금으로 그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로 돈이 나갔는데 다시 안 돌아와요.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했는데 물려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고 이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 상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신용대출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부동산까지도 이렇게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이 회수가 안 되면 좀 위험성을 느낄 만한 은행들이 한두 개씩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뱅크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좀 근본이 있는 은행들은 또 이제 좀 안전하게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메이저 은행들은 좀 버틸 수가 있긴 한데 어중간한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좀 이제 어 네임 그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는데 좀 온라인 은행 있죠. 은행 좀 업비트 거래소를 쓰는 은행 이런 좀 이제 온라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어쨌든 최종 목표가 이건데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자산들을 다 리셋을 시킬 거예요. 자산들을 리셋 시킬 겁니다. 누가요? 본체 유대인 세력이 전체적인 좀 전 세계를 좀 이제 좌지우지하는 건 금융을 만든 유대인이 저는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접할 일은 없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진 약간의 금융 시스템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사실 사토시 나가모토라는 익명성을 내세웠는데 어쨌든 뒤에서 조종을 하고 본인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이 유대인 세력들이 뒤에서 옛날부터 과거 역사부터 조종을 해오던 이런 것들과 좀 이제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심증밖에 없는 거죠. 이것들을 밝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사토시 나가모토가 누구인지는 절대로 밝혀낼 수가 없을 건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가속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떤 걸 가속화를 시키냐면 자산들을 리셋시킬 가속화를 시키는 겁니다. 대놓고 자산을 뺏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진짜 공산주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인들 공안들 말 안 들으면 진짜 뭐 알리바바 그 마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짜 대기업들 중에서도 진짜 한순간에 시장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고 개인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산주의 나라 말고는 대놓고 이렇게 자산들을 뺏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니까요. 폭동이 일어나고 좀 이제 무정부 그 무질서해지면 곤란합니다. 그 컨트롤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잘 순화해서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을 어떻게 내놓게 해야 되냐? 지금 같은 상황이죠. 코로나 스캠으로 만들어진 버블장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게 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러다 못해서 버티지 못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합니다. 어쨌든 본인 잘못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거 누구 탓도 못 하겠죠. 그리고 이거 투자해가지고 손실 난 거 어디 가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너 잘 됐네. 그러니까 코인 하지 말지. 그러니까 주식 왜 했냐. 그러니까 부동산 하지 말지. 아예 완전 비아냥되면서 이제 비꼬죠. 비꼬니까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본인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자산을 뺏는 과정인데 좀 순화해서 돌려서 한 거예요. 폭동 안 일어나게. 이런 과정에서 일단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마지막 상승 사이클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코인 시장만 두고 본 건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코인이 먼저 터지고 주식이 터지고 부동산이 터질 겁니다. 부동산은 먼저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급락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부동산이 먼저 쏘아 올린 공이죠. 2016년 17년에 먼저 쏘아 올린 것만큼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먼저 터질 것들은 가장 손쉬운, 가장 그 스탑로스 그 하한가가 없죠. 하한가도 없고 어떠한 안전 장치도 없는 코인이 먼저 터집니다. 서킷 브레이크라고 아시죠? 서킷 브레이크가 뭐냐면 그 나스닥이든 뭐 아니면 코스피든 진짜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이 증권사든 어쨌든 이거 막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이거를 좀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코로나 빔이 나오고 나서 2020년 초반에 이런 서킷 그 나스닥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는데 코인 시장에는 서킷이란 게 없어요. 유사한 서킷 브레이크로 일단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서버를 중지시켜 버리면 유사하게 이런 좀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장치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코인이 먼저 터집니다. 하지만 코인이 먼저 터지기 전에 1월달이 마지막 1월 내지 2월달이 마지막 상승 사이클로 만들고서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상승 사이클을 만든다면 제가 좀 발음이 좀 안 됩니다. 교정 그 유지 장치를 끼고 있어가지고 시옷 발음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지금 구간에 그걸 만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설거지장을 만들더라도 매수를 할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만 해도 솔라나 코인 이거 8달러에서 13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미 기존에 물린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기존에 물린 사람들은 진짜 꼭대기는 여기서 존버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존버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여기에 샀어도 이 40달러 이 부근에 샀어도 지금 이거 반등했다고 뭐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저희 같은 신규 진입자들이나 이거 반등 진짜 아니면 단타하는 사람들이나 반등 개꿀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반등도 아니죠.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솔라나를 기준으로 볼 때 솔라나가 결국에는 3달러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이 지점에서 있잖아요. 이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세력들이 이 지점에서 공매도를 했다고 치면 바이낸스 기준으로 거의 10달러, 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최근에도 8달러를 찍었죠. 여기서 8달러에서 익절하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다시 공매도를 잡는 게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3달러까지 그대로 떨군다고 해도요. 여기서 평단가 여기겠죠. 물론 여기서 물량들을 정리하고 떨고도 그만한 차익이 나겠지만 다른 그 던졌을 때 누군가가 받아줄 수 있는 물량들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던져가지고 공매도 2차 차익을 내는 것보다 이 구간에서 30달러까지 올려가지고 저점 대비 한 4배 정도 올려서 여기까지 올리더라도 이 윗부분은 구출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면은 그때까지 또 다시 살아난다고 존버하겠죠. 그 윗부분은 희망도 없고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는 안 뚫는데 30달러 이 부분까지 다시 올려서 일단 1차적으로 다시 한번 공매수 차익 실현을 합니다. 한 4배 정도를 수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공매도를 다시 한번 모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덤핑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 두 사이클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랑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도 다같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다같이 회복을 하는데 저는 1월달, 2월달에 무조건 끝난다고 봅니다. 무조건이죠. 그 이후에 덤핑될 물량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솔라나가 덤핑이 된다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 이하로.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모든 차트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서 예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큰 틀만 보자고요. 큰 틀만 보면 이 30달러 부근까지 올렸다가 공매도 다시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덤핑을 합니다. 제자리로 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맴돌 겁니다. 3달러, 4달러에서. 그러면 솔라나만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도지코인도 제가 무조건 20원 간다고 했죠. 여기서 솔라나 코인 회복할 때 도지코인도 한 0.1달러까지는 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재료들을 다 써가지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포스 전환이든 여러가지 재료들을 써가지고 이빨이 끌어올릴 텐데 같이 올릴 때 올려야죠. 그리고 태초말로 갑니다. 0.02달러, 0.01달러, 20원, 10원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안 오릅니다. 절대요. 올릴 필요도 없고요. 트위터 인수하고
도지코인 그 결제 수단으로 쓸 것 같다는 도지파더의 일론 머스크 기대감 때문에 여기까지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 트위터직 내려놓는다고 하죠. 새로운 대체자가 오면은 트위터 CEO를 넘겨주겠다. 결국에는 도지코인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맹신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도지코인을 이빠이 끌어올리고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한 것도 맞고, 이것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도지코인이 더 이상 오를 만한 재료가 뭘까 하냐면, 당장에 그냥 도지코인을 트위터 결제 수단으로 추가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도지코인 추가한다고 해서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호재인데, 그거 쓴다고 도지코인 어차피 발행량 무한인데 이거 얼마나 쓰겠냐고요. 트위터 블루를 도지코인으로 결제한다고 해도 얼마나 쓰겠어요. 어쨌든 시장에서 도지코인이 사용될 만한 양보다 이것들이 풀릴 양들이 더 많아서 가격들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여기 이 부분들에 물린 시체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솔직히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일단 2만 1000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2만 1000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이번 사이클 때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10,000달러 초반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맴돌 겁니다. 언제까지요? 올해 연말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연준에서 피벗 전환을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다이나믹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멀리 보더라도 당장에 한 달 뒤 가격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시장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구간에서 채굴 기업들이나 채굴을 한다고 사업이 뛰어드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힘든 구간에 뛰어드냐 이 말이죠. 저는 전기세도 오르고 채굴 이 가성비도 안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한들 채굴해가지고 이거 그 원금 뽑으려면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해야지만 뽑거든요. 그것도 작년 같은 장이나 그 해당되는 건데, 지금은 원금 뽑으려면 원금도 아니고 적자로 나오는 건데, 지금 굳이 힘든 시장에 채굴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채굴 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 선택이죠. 한번 느껴봐야지만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시고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이 정도면 좀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셨나요? 굉장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긴 한데, 그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지금밖에 올릴 타이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바지로 올려가지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자발트 코인 하나 한 500% 5배 가량 올리면 기존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눈 돌아가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털고서 뒤늦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그것도 설거지 되면 더, 만약에 1억에서 3천만 원 된 거 남은 걸로 그 잡코인 하나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3천만 원 원래 버티고 있어서도 3천만 원인데 그게 한 2천만 원, 1천만 원까지 되겠죠. 여기서 그레이트 리셋, 자산 리셋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황들을 만들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유사하게 이렇게 꼬시기를 하고 포모를 유발을 하고 조급함을 유발을 하고 존버한 사람들도 손절하고 그 코인을 갈아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현금 매수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좀 단타를 보는 사람들도 뒤늦게 들어오게 하거나, 코인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한다, 비트코인 2만 달러 뚫었다, 이런 것들이 좀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는 순간이 고점이 될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때 가서 좀 이제 괜찮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가 일단 매매를 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관점을 올리는 거지, 단순히 그냥 관점만 그냥 이렇게 뇌피셜만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할 때 매매를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어쨌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좀 추종을 하면서 저는 따라가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확률 게임이에요. 저희가 세력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차트가 사기인 이유가 누구나 그 차트 모양이나 차트 분석들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뭐 트라이 어센딩이든 뭐 아니면 뭐 용어들도 되게 많잖아요. 용어도 뭐 헤드앤숄더든 뭐든 헤드앤숄더가 맞기도 한데 그걸 또 가지고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확률을 높여줄 방법이 차트 분석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한 번은 크게 당할 일이 옵니다. 그것만 맹신하고 이게 확률을 높여줬던 거긴 한데 그것만 믿다가 좀 아니라 하다가 언젠가는 한번 크게 당할 일이 와요. 어떤 거냐면 뭐 FTX 파산이든 시장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급등을 하든 이런 것들 대처를 절대 못합니다. 사실 현물 매수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일 수 있긴 한데, 선물 거래를 하다가 대다수가 나가 떨어지고 대다수가 청산을 당하는 게 이렇게 세력들이 한 번씩은 뒤통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진짜로 다이나믹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최소한의 2번 정도 파산은 겪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데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멘탈적인 부분도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체화가 되는 건데, 사실 파산이란 것 자체가 좀 가혹하기도 하잖아요. 애초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면 선물 시장에 아예 뛰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본업을 하시면서 사이클이 돌 때만 그냥 매매를 하시고 그러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1월 달에 2월 달에 왜 마지막으로 상승장이 올 수밖에 없는지, 지금의 잔파동들이 결국에는 상승장으로 이끌 것이고, 지금이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밖에 올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덤핑이 돼가지고 뭐 트론이 먼저 벌써부터 붕괴가 되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뭐 다시 한번 신저점을 뚫으러 간다? 굉장히 암울합니다. 물론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면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을 3월달로 맞춰가지고 미룬다면 이 신저점을 한 번 더 끊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에 올리는 거예요. 신저점을 한 번 더 이렇게 시원하게 뚫으면 한 번에 올리는 건데, 그러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변수가 생기려면 트론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웨이브가 만약에 USDN의 가치가 지금도 엄청 많이 급락을 했는데 한 0.02달러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진짜 어떠한 변수 때문에 모든 알트 시장을 이렇게 끌고 내려가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만약에 1월 달에 끝난다고 한다면 지금 그대로 오를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향대로 갈 거예요. 어쨌든 상승 사이클은 옵니다. 1월, 2월이 마지막 상승 사이클이고, 그 과정을 일단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 상승 사이클인 만큼 이 구간에서 무조건 다들 대응을 잘 하시고 수익을 내셔야 될 겁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과정이 한 번 더 이렇게 추락을 하고 한 번에 올릴지, 아니면 그대로 이게 저점이어서 이대로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엊그제 솔라나만 해도 당장에 오를 기세긴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솔라나 코인이 지금 몇 달러죠? 지금 아마 13달러 정도가 되긴 하는데, 솔라나가 만약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데드캣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달러 부근까지 떨어진다면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들도 같이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같이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좀 최악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저점을 보러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급등은 급격하게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솔직히 단타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더 원할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고, 이대로 만약에 말아서 올린다면 그냥 이대로 2만 달러 초반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한 번 더 저점을 보고 빠르게 올리는 거.
이 두 가지 중 하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다면 상승 사이클이 마지막이고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오면서 마지막 상승 사이클이 될 것이고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